지금 펜타곤의 작전실에서는 모든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책상 위에 놓인 붉은 전화기가 울리느냐 마느냐의 차이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기 직전 그 고요한 찰나의 순간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지난 2025년 6월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미국과 이란의 12일간의 무력 충돌을 기억하십니까? 단언컨대 그때가 가벼운 예고편이었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잔혹한 본편입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댐에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틈을 메우는 대신 댐 자체를 폭파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한 시위나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완전한 소멸이냐, 아니면 전 세계를 집어삼킬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냐를 결정짓는 생존 게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여전히 거리에 나온 시위대의 구호 같은 표면적인 뉴스만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뉴스 화면 밖,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펜타곤의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언론이 차마 다루지 못한 미 국방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6가지 파멸 시나리오를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중동의 지도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과연 미국의 방아쇠는 어디를 겨냥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계획서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워싱턴의 깊은 밤, 펜타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6가지의 구체적인 군사 옵션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용 카드가 아닙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실행 버튼을 누르는 즉시 중동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실전 계획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파멸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은 방식입니다. 목표는 이란 국민이 아닙니다. 시위대를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본부 바시지 민병대 지휘소, 그리고 쿠드스군의 거점이 타깃입니다. 미군은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 한복판에 미사일을 꽂아 넣으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정밀 타격이 실패하여 민간인이 휘말리는 순간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정권이 아닌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숨통을 끊는 에너지 인프라 파괴입니다. 이란 경제의 핏줄이자 생명선인 정유시설과 수출 항구를 폭격하는 것입니다. 돈줄이 마르면 정권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전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석유시설이 공격받으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말입니다. 매일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오가는 이 동맥이 끊기면 유가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할 것이고 한국과 같은 에너지 수입국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도 결코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양날의 검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핵시설 타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격이 아닙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요새화된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군은 GBU-57 MOP라고 불리는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콘크리트 60m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이 괴물 같은 무기는 이란의 핵 야망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지난 6월의 공습이 경고였다면 이번에는 완전한 파괴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사능 유출 가능성과 이란의 즉각적인 미사일 보복을 감수해야 하기에 실행 결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이미 전조 증상은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18일 이란 국영방송이 해킹당하며 팔라비 왕조의 계승자인 레자 팔라비 황태자의 메시지가 송출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펜타곤의 사이버 사령부가 주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의 가능성이 큽니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가짜 명령을 하달해 군 내부에 혼란을 유발하며 민심을 동요시키는 것입니다. 물리적 파괴력은 없지만 정권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적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참수작전입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직접 제거하거나 생포하는 것입니다. 과거 솔레이마니 제거작전에서 보았듯 미군의 정보력과 드론 기술은 특정 인물 하나를 지우는 데에 도가 터 있습니다. 하지만 하메네이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시아파 이슬람의 상징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를 제거하는 것은 그를 순교자로 만들어 분열된 이란 내부를 반미라는 기치 아래 다시 뭉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잘랐는데 몸통이 더 거대해지는 괴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명 스콜피언 작전으로 불리는 전면전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앞선 모든 옵션을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이란 전역의 레이더 기지 방공망, 미사일 발사대를 초토화하여 이란군을 식물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완전히 장악한 뒤 지상군 투입의 길을 여는 이 방식은 사실상 정권 교체가 아닌 국가 점령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란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차원이 다른 군사 강국입니다. 섣불리 전면전을 시작했다가는 미국 또한 베트남전 이상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펜타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시나리오 중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뽑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모든 옵션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펜타곤의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고 바다에는 항모전단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미사일과 폭격기는 눈에 보이는 공포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소리 없이 다가와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한 나라를 죄식시킬 수 있는 미국의 진짜 무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과연 미국은 이 경제적 무기를 어떻게 휘두르고 있을까요?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 전쟁이 때로는 더 잔혹합니다. 미사일은 건물을 부수지만 경제 제재는 인간의 삶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이 군사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짜는 동안 백악관은 이미 이란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25% 관세 폭탄.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닙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에게 보내는 살벌한 최후 통첩입니다. 미국 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과의 의리를 지키다 함께 죽을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 앞에서 의리를 지킬 국가는 없습니다. 중국조차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절 그 혹독했던 겨울을 말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나며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던 그 절망감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가 겪었던 그 지옥보다 최소 10배는 더 끔찍한 수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떴는데 1달러 환율이 2,000원이 아니라 2만 원, 아니 20만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을 말입니다. 지금 테헤란의 환전소 풍경이 딱 그렇습니다. 이란의 화폐인 미알화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돈이 아니라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리알화를 받기를 거부하고 달러나 금이 아니면 물건을 내주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수입이 막히니 공장은 멈췄고 약국에는 필수 의약품조차 동이 났습니다. 암 환자들이 진통제를 구하지 못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노리는 질식작전의 실체입니다. 굳이 비싼 미사일을 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은 결국 돈입니다. 혁명 수비대의 충성심도, 경찰의 곤봉도, 결국
월급이 입금될 때만 유효한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 정부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석유를 팔아야 달러가 들어오고 그 달러로 군인들 월급도 주고 보조금도 뿌려 민심을 달랠 텐데 그 혈관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자금줄이 마르면 내부 균열은 필연적입니다.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가 내일은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이념도 종교도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고위 관료들이 동요하고 군대의 사기가 바닥을 칠 때가 바로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제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마저 잊게 됩니다. 그 거대한 분노가 마침내 거리로 터져나왔습니다. 테헤란의 거대 시장 그랜베 바자르가 문을 닫던 그날, 이란의 역사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날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혁명은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12월 28일, 테헤란의 심장부인 그랜베 바자르에 기이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수만 명의 인파와 흥정소리로 시끄러워야 할 거대 시장이 죽은 도시처럼 조용해진 것입니다. 상인들이 일제히 셔터를 내리고 파업에 돌입한 그 순간은 단순한 상가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신정체제를 향한 묵시적인 선정포고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자르 상인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왕정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자금줄이자 동력원 역할을 했던 보수적인 계층입니다. 바로 그들이 정권의 등을 돌렸다는 것은 체제의 뿌리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테헤란에서 시작된 시위는 순식간에 이스파한, 시라즈, 마슈아드 등 전국 25개 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번 시위가 과거 2009년의 녹색운동이나 2019년의 유혈 사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포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빵값 인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차가 전복되고 관공서가 불타오르는 혼란 속에서 시위대는 더 이상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생존을 건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대응은 잔혹함을 넘어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혁명수비대와 바시즘 인명대는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가했습니다. 현재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망자는 3,117명입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끔찍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현지 반정부 소식통들이 집계한 실제 사망자는 최소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에 육박합니다. 단 몇 주 만에 2만 명이 넘는 자국민이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은 부상자로 넘쳐나고 감옥은 수용 한계를 초과해 창고를 유치장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1989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의 최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도 광장에 모인 군중이 야유를 보내고 군대가 총구를 돌리는 그 순간 무너지는 데는 단 4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란이 딱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거리의 시위대는 물러설 곳이 없고 정권은 학살 외에는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겉으로는 강경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과 경찰들이 언제까지 명령에 따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을 든 군인의 가족 역시 굶주리고 있고 시위대 속에 그들의 형제 자매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단말마입니다.
스스로 자국민을 대량 학살해야만 유지되는 정권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중동의 맹주, 이란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동안 형제라 부르며 어깨를 걸었던 강력한 친구들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외교 부대에서의 침묵은 때로 포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이란이 국가적 생존 위기에 몰린 지금 가장 뼈아픈 현실은 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입니다. 보통 때라면 미국을 맹비난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이란을 감쌌을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이 기이한 정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냉혹한 국제정치의 민낯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푸틴 대통령에게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드론을 공급해주는 유용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러시아 스스로가 전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가림도 벅찬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이란 정권을 위해 미국과 직접 대립각을 세운다? 계산이 맞지 않는 장사입니다. 러시아에게 이란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친구일 뿐, 짐이 되는 순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더 냉정합니다. 베이징의 계산기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의 석유와 중동의 안정적인 물류망이지 하메네이 정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이란을 돕다가 자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당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이제 지켜줘야 할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손을 떼야 할 부실 채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테헤란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늑대무리에 둘러싸인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동맹은 이익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어졌습니다. 외부의 지원은 끊겼고 매부는 불타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망치는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란 내부의 권력 구도와 이스라엘의 집요한 노림수입니다. 과연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테헤란이 휘청거리는 지금 텔아비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금의 상황은 신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위협해온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의 배후이자 뱀의 머리인 이란 정권을 영원히 제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핵시설 파괴에 그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바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제거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과거에도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테헤란 한복판에서 암살할 만큼 대담하고 정교한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저한다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하메네이를 노리는 참수작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입니다. 하메네이는 단순한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는 시아퍼벨트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가 외부 세력, 특히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될 경우 그는 무능한 독재자에서 성스러운 순교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는 내부의 반정부 시위를 순식간에 반미반 이스라엘 성전으로 뒤바꿔버릴 수 있는 거대한 도박입니다. 또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며 중동 전체를 미사일 공방전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제 불가능한 거대 전쟁이 터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은 이스라엘이고 궁지에 몰린 쥐는 이란입니다. 양쪽 모두 물러설 곳이 없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운명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모두를 파국으로 몰고 갈까요?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결국
이란 앞에 놓인 길은 세 가지 지옥문뿐입니다. 내부 분열로 인한 참혹한 내전, 미국의 무자비한 폭격으로 인한 물리적 파멸, 아니면 경제 봉쇄로 인해 국가 전체가 서서히 말라 죽는 질식사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1979년부터 이어져 온 이슬람 신정 체제의 종말은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났습니다. 혹시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먼 중동의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테헤란의 거리가 불타오르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당장 내일 아침 우리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이 요동칠 것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가 2배로 뛰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기업들의 물류길이 막히며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중동의 불길은 강 건너 물이 아니라 우리 집 안방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냉혹하지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총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는 있어도 배고픔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번영 없이는 그 어떤 이념도, 체제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5년을 버텨온 철권 통치도 결국 돈맥경화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튼튼한 경제와 국민의 통합 없이는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졌어도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지금 이란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워싱턴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6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카드를 뽑아댈까요?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군사적 철퇴를 내리칠까요? 아니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경제적 올가미를 더 조일까요? 분명한 건 그 결정의 순간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부 붕괴를 기다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예측과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 시대를 읽는 눈이 됩니다. 본 영상은 국제 정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이며 특정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뉴스 24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